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시공권과 함께 사업의 최대 주주임을 주장하고 나섰고, 반대편에서는 광주시가 관련 절차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만 2조 원이 넘는 광주 최대 민간공원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24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과 아파트 2,700여 세대 공사를 누가 맡느냐가 관건입니다. 롯데냐 한양이냐 시공권 다툼 속에 서로가 최대 주주임을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분 확보를 놓고 맞서고 있는데 공모 당시 지분율과 구성원은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와 광주시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사업자와 지분율이 변경된 또 다른 민간공원인 송암공원도 광주시가 내용을 검토해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수차례 지분율과 사업자가 바뀌고 있는 중앙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광주시가 입장을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롯데 측과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자는 공모지침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모제도의 공모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 이걸 만약에 광주시에서 묵인한다 하면은 앞으로 공모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모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롯데 측 사업 시행사는 공모지침은 공모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사업 협약 이후 적용할 수 없다며 내부 분쟁이 외부로 노출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격해지는 사업권 다툼 속에 광주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사업자까지 나오면서 공원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최근 불법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광주의 한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 정지 30일에 그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KBS가 광주 전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 징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양창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의원 직위를 이용해 수의계약 비리를 저질러 1,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의원.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뒤에야 시작된 징계 절차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는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를 낮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 행동을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방의회 징계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0건의 징계 안건이 광주 전남 지역 지방의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의원은 25명이었습니다. 중복된 징계를 받은 의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고가 3건, 사과가 6건, 출석 정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제명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징계 안건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도 5건에 달했습니다. 징계 과정도 주목할 만한데요. 대부분은 처음 원안이 실제 징계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외부 자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징계안이 실제 징계에서는 뒤집어지는 경우도 3건이나 확인됐는데 모두 제명을 출석 정지로 바꿔준 사례였습니다. 징계 사유를 유형화해보니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최다 징계 사유는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행위가 아니라 의원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폭언 등이었습니다. 또 조례마다 별도의 규정을 둘 만큼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영리행위 관련 징계는 7건이었는데 출석 정지가 3건이었고 제명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는 군 의원, 참사 애도 기간에 폭행 시비를 일으킨 도 의원, 황제 접종 의혹을 받은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징계가 논의조차 안 된 사례는 집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도 자신이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더 자신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징계를 받은 뒤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의원도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KBS 취재 결과 상당수 지방의회의 내부 징계 기준 자체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동료 의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됩니다. 지방의원 징계의 제도적, 윤리적 허점을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의회의 군 의원 징계 규정입니다. 품위 유지 위반 행위부터 겸직 금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이 가능한 경우는 비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탈세, 면탈 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금품을 받아도 인사청탁을 해도 성폭력과 성희롱을 해도 출석 정지까지만 가능합니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 지방 공무원의 징계 규정과 비교해봤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에 파면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범죄 역시 파면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인 징계 규정을 그대로 쓰는 지방의회가 전남에서 10곳, 여수시의회는 한술 더 떠서 모든 비위 행위 가운데 제명이 가능한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남의 다른 지방의회 12곳은 겸직 금지 관련 징계 규정만 존재하는데 역시 제명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징계 기준 표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리로 인해서 1,500만 원 벌금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파면감이겠죠.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징계 규정을 강화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광주 북구의회의 경우 2019년 청렴도를 높인다며 조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강화 이후에도 자신이나 배우자가 꽃집을 운영하며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구의원 2명은 공개 사과로 끝났습니다. 또 외유성 거짓 출장을 다녀온 당시 구의회 의장 등 의원 4명은 5일에서 10일에 출석 정지를 받거나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이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잘만 지켜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의원 징계 문제의 대안으로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도부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담당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휘 책임자들에게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원 판결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 A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졌고 남편이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오늘과 내일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제135회 정기공연 지젤을 선보입니다. 시립발레단의 이번 지젤 공연은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박경숙 예술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정영재 안무가가 제안무를 맡았습니다. 지젤은 서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설화인 사랑에 배신당한 처녀가 죽으면 윌리라는 귀신이 돼 밤마다 무덤에서 깨어나고 무덤가를 지나는 청년을 유혹해서 죽을 때까지 춤추게 만든다는 내용으로 전 세계 극장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습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개회식이 오늘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높이 퍼져라, 전남의 소리 울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 개회식은 사전 행사에 이어 선수단 입장과 주제 공연, 성화 점화 등의 공식 행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뮤지컬 형식의 주제 공연은 장애와 비장애, 인간과 기술 등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정이란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43회 전국 장애인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 동포 선수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권역 콘텐츠가 공공 개방되는 반면 동문권역 콘텐츠의 수익성은 강화됩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폐막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국가정원 서문권역을 시민에 개방하고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와 연계해서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문권역은 습지 생태축 연결과 정원 화훼 콘텐츠 집중으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주 연일 높은 기온에 맑은 가을 하늘을 보였는데요. 오늘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지만 다소 길게 이어지는 만큼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입니다. 현재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보성과 고흥 등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순천과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영암과 강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